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포복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전 종합위험하고 종합위험 과수 비교했었고요. 비슷한 점도 있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었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시기별로 조사는 시기별 조사도 거의 같았고요. 착과수 조사, 가중조사만 한다는 게 달랐죠.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고사나무 피해 조사. 과중조사, 착과, 낙과 피해 조사의 표본 추출 과실수는 품종별로 20개, 농지별로 포도는 30개, 복숭아 저도는 60개라고 말씀드렸고, 과중 그대로 품종별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과중조사는 언제? 수확기 때, 품종별로 수확기 때 하더라.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확인이 되는 시점에 하겠죠. 낙과 피해 조사는 착과수 조사에 낙과 피해 재해가 있다라고 하면 하게 할 거예요. 착과는 똑같이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60개. 낙과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포도는 30개, 복숭아 저도는 60개였어요. 착과 같은 경우는 표본주별로 3주 이상에서 고른다고 했죠. 적어도 3주 이상에서 20개나 60개를 고른다는 얘기고, 낙과는 그냥 품종별로만 합니다. 과중도 품종별로 수확기 때 하죠. 품종별로 3주 이상은 착과 피해 추출 과실 때, 우리 착과 피해 구성조사 할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결국은 평수, 미평해서 수확량을 알아내는 게 관건이더라. 왜냐면 평년에서 수확량을 뺀 거, 이게 감수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수량에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와서 평수, 미평해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했죠. 결과론적으로 적과든 종합위험하고 차이는, 적과든 종합위험은 감수량의 합만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했고, 종합위험 과수는 착과량을 산정해서 이 감수량의 합을 구해서 착과량에서 빼니까 수확량이 되더라. 이 수확량을 안에서 평년에서 수확량을 이렇게 빼서 감수량을, 전체 감수량을 찾아냈던 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적과든 종합이오면 감수량을 합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착과 감소량과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뺐어요. 이 미보상 감수량에 조금은 하자가 있다고 했죠.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했나요? 착과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다시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평년 착과수를 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착과 감소량이라는 것은 실은 미부상 주수가 빠져 있잖아요. 이 착과 감소량은 뭘로 가지고만 구했나요? 조사 대상 주수로만 가지고 구했죠. 조사 대상 주수인 뭐가 빠져 있어요? 실, 미, 고, 기, 수 해서 미부상 주수가 빠져 있는데 미부상 비율은 곱했단 말이에요. 미부상별 여기에도 산정을 하고 또 미부상 주수에서도 산정을 하고 결국은 적과든 종합이면 미부상을 2번 산정한 게 된 꼴이 되네요. 그렇지만 그 종합가수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합가수는 착과량을 산정해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구하는데 이 착과량 안에 바로 미보상을 여기다 수확량 우리 몇 개 달렸지 이거 안에 포함시켜 버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적과든 종합이면 감수량을 합을 구하면 되지만 종합가수는 수확량이란 것을 알아내서 감수량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을 여기 처음에 따로 찾아내지 않고 처음에 여기 착과량 안에서 미보상 주수에 대한 것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거를 이 착과량 안에 넣는다고 했죠. 미보상에 대한 것은 감수가 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감수량에 들어가지 않죠. 어디에 포함시킨다고요? 그렇죠. 착과량에다 미보상은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학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밭작물에서 배우고 왔는데 우리 옥수수 기억나시나요? 옥수수 피해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옥수수 피해 수확량은 이거 피해 수확량이 결국 감수량이었죠.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뺐어요. 맞나요? 곱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 손해액고 했죠. 이렇게 해서 가입 가격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손해액고 했던 거 옥수수 기억나시나요? 감수량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뺍니다. 하지만 이 미보상 감수량은 결국
감수량에서 뺀다는 얘기는 어디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수확량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합가수 포복자에서는 착과량을 산정할 때 미부상 주수를 바로 넣어줘 버립니다. 이 미부상 비율을 따로 여기서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미부상 비율을 산정 안 하죠. 한 번에 바로 수확량으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과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과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착과수에다가 과중하면 착과량이 기본적인 달려있는 착과량이 나올 거고요. 미보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에서 제외한 이 미보상 주수는 똑같이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한 주당 이제는 수확량이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아닌 학년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이렇게 미보상 주수에 대한 이게 착과량의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보상 주수에 대한 수확량이다. 그래서 미보상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착과량 플러스 미보상 수확량이 우리 과수원 전체의 착과량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복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이거 설명드렸었죠. 자, 품종별로 3주 이상, 그 다음에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60개, 착과피해는, 낙과피해는 무조건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농지당 60개였어요. 포도만 30개고. 이건 품종별이고, 낙과는, 착과는 품종별 3주 이상에서 품종별입니다. 적과전 종합비용은 품종별로 한 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다 땁니다. 이거는 다 땁니다. 낙과피해는 100개만 땁니다. 무작위로. 계단가중 개념 같고요. 과중조사를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착과수 단위 주당 착과수라는 단어를 쓰고 물론 과수사중도 주당 착과수지만 용어만 다릅니다. 주당 평균 착과수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뿐이죠. 그 차이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적과전 종합비용은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하다가 조금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자료를 해서 가져왔어요. 우리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 정해져 있죠. 사과는 밀식은 3년 이상 가능합니다. 반밀식은 4년 이상 가능합니다. 일반은 5년 이상 가능합니다. 3년생 미만, 4년생 미만, 5년생 미만은 인수 제한입니다. 단감, 떫은감은 5년생 이상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재배 방식, 밀식, 2곱 4 이하. 자, 반밀식은 4곱 2 초과 5곱 3 이하네요. 저번에 이거 미만 했던 거 수정합니다. 이하, 초과 이하입니다. 일반 5곱 3 초과입니다. 배 같은 경우는 실은 밀식, 반밀식 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없는데 배는 일반 재배만 주로 나옵니다. 일반 재배를 우리 배죠. 벼 아니고 배에서는 일반 재배를 소식 재배라고 부릅니다. 소식 재배라고 부르고 6곱 6m 초과입니다. 자, 그래도 밀식, 반밀식도 봐주려 주세요. 3곱 6 이하, 3곱 6곱 3이나 3곱 6곱 3, 초과 6곱 6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과배는 일반이 3, 5더라.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사과는 3, 5더라. 배는 6, 6이더라.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실무 가서 쓰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실무 조사 가면은 무조건 재배 방식 줄자 가지고 가서 잽니다. 일반인데 밀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 밀식일 때보다 일반일 때가 훨씬 더 가입 금액이 큽니다. 근데 가입 금액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일 때 밀식 재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밀식 재배인데 일반 재배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건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 원장 변경해줘야 됩니다. 실은 뭐 재배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 변경은 하는 게 맞겠죠. 자, 종합정리. 그냥 산식으로 먼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현지조사 방법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현지조사 방법을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라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 이 산식을 가지고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과량을 알려고 한다 하면 자, 기본적으로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갈 거예요. 착과수 조사에 관한 거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착가수 조사 갈 거예요. 착가수 조사 가고 착가수 주당 착가수가 나왔어요. 주당 착가수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가수원의 표본주가 몇 주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전체 착가수 조사해보니까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주당 착가수가 되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서 조사하는 거 나무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을 거예요. 포복자의 조사 대상 주수는 시, 미, 고, 기입니다. 수학 개시 전에는 기수학이 없을 거고 수학 개시 후는 기수학을 뺄 거예요. 적과등 종합 이음과의 차이는 적과등 종합 이음은 수학 불능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에서 제외하지만 포복자는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 수학 불능 주수는 그냥 정상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학 불능 주수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면 바로 착가수가 나와요. 맞나요? 여기 안에 주당 착가수까지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착가수에다 과중만 곱하면 우리가 착과량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과중은 어떻게 조사했나요? 품종별로. 착가수는 어떻게 산정했죠? 착가수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과중은 언제? 품종별로 전부 다 수확기 때 가서 조사합니다. 수확기 때 가서 조사하고 이 과중조사도 표본 과실수가 있고 무게가 있겠죠. 우리 표본 과실수 이미 앞에서 배우고 왔어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60개. 맞나요? 포도입니다. 품종 과실수가 내가 30개를 조사했어요. 30개 조사했는데 300이 나왔어요. 그럼 뭐야? 하나가 100이란 얘기죠. 100g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과중조사는 적과등 종합이면 평균 과중을 쓰기 때문에 따로 과중조사란 걸 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수는 사고가 날 때마다 과중조사 갑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 농지만 조사합니다. 그런데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그냥 수확기 때 한다고 했잖아요. 품종별로 그냥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가끔 앞에 조사를 했는데 모르고 또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같은 품종인데 1차도 과중조사를 했고 2차도 과중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거 적용하냐면 무조건 최초 조사값을 적용합니다. 과중조사는 좀 특이하죠. 과중조사가 여러 번 실시되었다. 물론 품종별로 실시되었다면 그 품종 거 그대로 넣을 거고요. 같은 품종을 2번 실시했다라면 무조건 최초 조사값을 과중조사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중은 어디에 쓰일 거예요? 착과량을 산정할 때도 쓰이지만 나중에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할 때도 이 과중을 곱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과중이 이때 첫 번째 조사한 거하고 두 번째 조사한 게 다르다. 착가 달 때 과중은 400g이었어요. 낙가 때 과중은 500g이었어요. 라고 하면 이 과중이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값이 틀어지겠죠.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최초 조사값을 써서 착과량 산정할 때도 이 400g을 썼다고 한다면 낙과량 산정할 때도 이 400g의 과중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달려있는 거나 떨어진 거 똑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달려있을 때는 작은 거 넣고 떨어졌을 때 더 무거운 거 넣는다면 훨씬 더 피율이 올라가 버리겠죠. 이 값을 가지고 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중은 항상 여러 번 실시했다라고 한다면 최초 조사값을 사용합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뺀 게 수확량이라고 했는데 그 사고당 감수량의 합에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결국은 착과 감수량을 알려면 착가수를 그때도 또 착가수 써야 되겠죠. 왜? 착과가 얼마만큼 있는데 피해를 몇 %만큼 입었어요? 100% 무조건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적과등 종합이면 떨려보세요. 착과수의 사고 당시 착과수의 착화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착과수가 있는데 피해 얼마만큼 입었어요? 착피 구성률 앞에 이전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맥스 A 빼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냥 착과 피해 구성률만 곱해주겠죠. 거기에다가 뭐요? 이 수만 가지고 있다면 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중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과 감수량 산정할 때도 과중을 곱해주고 낙과 감수량 산정할 때도 낙과수 산정하고 과중 곱해주고 뭐요? 낙과 피해 구성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는 착과수 조사 제일 처음에 착과량 산정할 때 착과수 조사하고
과중조사하고 실제 이제 착가 피해 있어요. 재해가 있어서 가면 다시 또 착가수 조사합니다. 착가수 조사하고 낙가 피해 있다면 낙가수 조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배웠죠. 이 착가수가 사고 당시 착가수가 이전에 적착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때 착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용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종합위험 가수도 제일 처음 착가수 때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재해가 없었어. 그 앞에 별로 재해가 없었고 실제 이제 첫 번째 재해가 와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이미 달려있는 착가수는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제일 처음 조사했던 착가수 조사하고 값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사고 당시 착가수죠. 착가 피해 조사할 때는 그 사고 당시 착가수는 처음에 조사했던 착가수 조사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피해 구속률을 왜 산정하시는지 아시겠죠? 착가수 곱하기 과중, 착과량에다 얼마만큼 피해 입었니? 착가 달린 건 무조건 100% 피해는 아닐 거잖아. 피해 구속률을 곱해야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착가 피해 감수가 실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가 감수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 구속률은 이미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정상 50%, 80%, 100% 피해가 있어요 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정상은 별로 피해가 없는 거, 50% 피해는 어떤 거? 일반 시장에 출하했을 때 가격 하락이 50%대로 정도 예상되는 거, 80%는 일반 시장 출하는 안 돼요. 하지만 가공공장 납품은 가능해요. 이런 거. 100%는 일반 시장 출하도 안 돼요. 가공공장도 못 가요.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50% 피해 과실수는 0.5만큼 인정해주고 그 과실수 곱해주고 80% 피해 과실수는 0.8만큼 100%는 그대로 1이죠. 그리고 표본 과실수는 뭐예요? 몇 개 가지고 피해 구속률 산정했니? 이거잖아요. 우리 착과 낙과 과실수 있었잖아요. 뭐 60개면 60개. 밑에가 60개라고 한다면 전체 과일 개수는 60개다. 50%형이 몇 개, 80%형 몇 개, 100%형 몇 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품종이 5개다. 그럼 100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낙과도 똑같습니다. 피해 구성률은 똑같기 때문에 밑에는 전체 개수가 분모에 올 거고 분자에는 이렇게 피해 구성률 그대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낙가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착가수에서 주당 착가수를 알아내서 전체 착가수를 산정했던 것처럼 낙가수도 같죠. 낙가수는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은 낙가조사 어떻게 했나요? 전수조사가 기본이었다 라고 배웠죠. 또 이제 차이점 공통점 나와요. 종합가수는 이 낙가수 조사는 전수조사가 기본이 아니고 표본이 기본입니다. 무조건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인데 어쩔 수 없이 그 과수원에 갔는데 계약자가 전부 다 그 낙가된 가수를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표본이 기본이라는 것은 내 품종 밑에 가서 세기 때문에 이 품종에 몇 개가 떨어진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지만 한 곳에 우르르 다 모아놔버렸어. 모아놔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품종에서 몇 개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몇 개만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임의로 추출해서 여기에 몇 개 나왔냐 구분해가지고 여기에서 품종별로 몇 개지 이거 추려내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결국은 뭐요? 전체 낙가수가 몇 개인데 전체 모아놓은 게 몇 개더라? 몇 개인데 전체 우리 표본 과실수가 몇 개예요? 그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품종의 표본 과실수가 몇 개예요?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품종 과실수의 낙과수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 원리는 같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때하고 표본은 기본 중에 기본인 가시잖아요. 전체 낙과수 조사 대상 주수는 있어요. 조사 대상 수는 항상 우리 구하죠. 항상 조사 때마다 사고 때마다 그게 다 주당 낙가수 구하면 돼요. 주당 낙가수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표본주가 몇 주예요. 근데 그 표본주에 낙가가 몇 개 떨어져 있어요. 그럼 한 개의 한 나무에 몇 개가 떨어졌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조사 대상 주수 곱하면 낙과수가 나올 거고 그게 다 과중을 곱하면 낙과량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다 피해 구성률을 곱하면 전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낙가 감수량을 알 수 있겠네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표본조사, 전수조사 차이가 있다는 거. 기본은 뭐? 표본조사라는 거. 요거 적과전 종합위원과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착과량 산정하는 걸 한번 볼게요. 먼저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했죠. 포복자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착과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종이 다양하다 하면 품종별로 다 모아야 될 거고, 수령이 또 다양하다고 한다면 수령별로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착과량은 품종별, 수령별 모든 착과량의 합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품종별, 수령별 이 착과량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착과수 조사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 나와요. 미보상 주수는 그죠? 감수량으로 들어가겠지만 감수량을 따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확량으로 바로 넣어버려요. 왜? 감수량에서 빼지 않고 감수량에서 뺀다는 얘기는 결국은 너 그거 수확된 걸로 볼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미보상 주수는 수확량으로 가지고 오더라. 이 착과량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는 한 나무에 몇 개 달렸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얼마 있어요? 얼마 있는데 우리 과수원의 주수가 얼마요? 몇 개, 실제 결과 주수가 몇 개예요 하면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착과량을 산정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당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했나요? 적과전 종합위험 떠올려보세요. 방금 했죠? 전체 평년 수확량이 얼만데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예요 하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년 수확량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나요? 라는 거죠. 이 평년 수확량을 모를 때는 주당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요. 이 평년 수확량을 모를 때는 제가 내 거 모를 때는 뭐 지역 평균치 가져온다고 했죠.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우선은 품종별로 여러 개가 있다. 다품종일 때 기억나세요? 다품종일 때 품종별로는 여러 개 있는 전체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값을 줍니다. 전체 값을 알기 때문에 각각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의 합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을 알면 주당 평년 수확량도 알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주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알면 단품종일 때는 바로 알 수 있지만 다품종일 때는 자, 전체 평년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 나누기 표준 수확량의 합계더라 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이 그랬고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이 다품종일 때도 주당 평년 수확량 알고 싶었잖아요. 평년 착과량이죠. 착과량, 평년 착과수 알고 싶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나눴나요? 여기서 실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눴죠. 그 차이예요. 지금은 주당 평년 수확량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 전체 평년 수확량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년 수확량 나누기 전체 표준 수확량의 합계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준 수확량이란 것은 뭐요? 주당 평년 수확량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하면 되더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은 이거는 내가 따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문제를 풀 때 이 주당 얼마 표준 수확량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에 몇 주가 있지 이거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주수를 곱하면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편이라서 좀 이해가 들 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현지조사 방법 배우고 우리 보험금 산식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지금은 종합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착과량을 산정했다면 우리는 수확량을 어떻게 해요? 이 착과량 빼기 감수량의 합을 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왜? 착과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거는 착과수 조사 때 한 이 착과수가 기준이 될 거란 얘기죠. 맞나요?
기준이 되어서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달려있는 거에서 떨어진 거 다 조사하면 실제로 달려있는 거 몇 개지? 우리 과수원에 수확이 그럼 얼마나 됐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에다 미보상을 더한 거는 미보상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준 떨어진 거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잡는다고? 요 착가량에 다 붙어있는 걸로 잡는다고요. 요 차이일 뿐입니다. 자, 감수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착가로 인한 감수량이 있을 거고 낙가로 인한 감수량이 있을 거고 나무, 고사, 나무에 의한 감수량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감수량은 각각 전부 더한 게 우리 과수원의 전체 감수량이 되겠네요. 그러면 착가 감수량 구하고 낙가 감수량 구하고 고사나무 감수량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착가수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착가 감수량을 구하면 착가수 조사할 거예요. 맞나요? 결국은 이거 우리 적과전 종합위의 사고 당시 착가수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다 제일 처음에 과중조사 했죠. 과중조사 했던 거 곱하고 내가 방금 조사한 품종의 착가 피해 구성률. 내가 착과를 10,000개가 달려 있어요. 과중이 0.4kg이에요. 근데 착가 피해 구성 조사했더니 30%만큼만 피해를 입었대요. 라고 한다면 실제로 몇 개 피해 입었니? 자, 10,000개입니다. 곱하기 0.4 곱하기 0.3 했더니 실제는 그러면 1200kg이 착가가 감수가 되었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차 사고라고 한다면 30% 그대로이지만 2차 사고라고 한다면 앞에 내가 이미 착가 피해가 10% 있었어요 한다면 우리 맥스 A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맥스 A는 세 가지가 포함됐어요. 착가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착가 손해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낙엽 인정 피해율이 다 맥스 A로 왔어요. 다 착가 피해를 본다는 거였어요. 종합 과수에서는 그냥 착가 피해, 이전 착가 피해를 맥스 A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고라고 한다면 그냥 착가 피해율만 곱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낙과도 그러면 같겠네요. 낙과수에다가 내가 지금 조사한 낙과수에다가 낙과수는 어떻게 구했나요? 주당 낙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단 과중을 곱했어요. 낙과도 똑같이 낙과 피해 구성률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맥스 A에서 이전 착과 피해 구성률을 빼줍니다. 낙과 피해 구성률이 앞에 있다고 하면 빼주지 않아요. 착과를 빼줍니다. 왜? 착과는 한번 피해 입은 게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낙과는 한번 떨어진 거 다시 올라가서 달리지 않잖아요. 떨어진 건 그냥 없어지고 이미 없어요. 없어. 그래서 다시 다음에 또 떨어진 게 피해를 입을 일은 없죠. 하지만 달려있는 건 계속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전 착과 피해율은 빼주는 거예요. 왜 피해 입은 거에 또 중복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맥스 A를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사나무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고사나무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떠올려보세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 고사나 수학블럭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니까 하나도 피해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를 조사했죠. 무피해 입은 나무를 조사해서 몇 개 달렸더라 해서 요거 전체 요거를 고사나 수학블럭 나무 피해로 잡아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합과수는 지금 보세요. 감수량 조사를 하면서 이미 주당 착가수를 알아냈고 이 낙가 감수량 할 때 주당 낙가수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주당 착가수도 알고 주당 낙가수도 알면 이 나무에 실제로 원래 몇 개가 달려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피해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구했던 주당 착가수, 이때 구했던 주당 낙가수를 가지고 와서 과중 곱하면 원래 우리 나무에 이것만큼 달려 있었던 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앞에서 구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죽은 나무 거 감수량 구하기 때문에 고사주수 방금 이번 회차 내가 사고해서 죽은 나무, 고사나무 가지고 옵니다. 똑같이 과중을 곱하겠죠. 하지만 나무는 적과전 종합위험도 떠올려서 무조건 100% 피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종합위험도 그래서 1 마이너스 맥스 A 100% 피해입니다.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맥스 A 빼주지만 없다고 한다면 그냥 100%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조사할 때 그때 금차 사고 때 고사나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하면 앞에 이전에 고사 주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내가 지금 사고 때 고사된 나무만 가지고서 고사나무 감수량을 산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고가 한꺼번에 날 수 있죠.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잘 떠올려 보세요. 잘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고 해볼게요. 태풍으로 인해서 단감이었다고 생각하면 단감은 뭐 있었어요? 우선 낙과 감수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과 감수량 산정했죠. 단감으로 인한 태풍 착과는 뭘 계산했나요? 착과 피해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뭘 조사했죠? 낙엽 감수 가실수를 산정했죠. 그 다음에 뭐요? 고사 수불에 대한 또는 침수는 아니죠. 태풍이기 때문에 고사 수불에 대한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가지고 고사나무 감수량도 산정했어요. 그 세 가지 산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태풍 하나로 인해서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고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고. 지금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을 산정할 때 동차 사고인 경우 있죠. 내가 동차 사고에서 착과 감수량도 산정을 해야 되고 낙과 감수량도 산정을 하고 고사나무 감수량도 산정을 해야 돼. 그때는 이때 이 착과 감수량에서 이 착과 피해 구성률을 이 낙과 피해 구성률 할 때 맥스 A로 빼주느냐 고사나무 감수량 할 때 맥스 A로 빼주냐 그렇지 않겠죠. 왜? 동차 사고니까. 동차 사고 때는 같은 사고일 때는 맥스 A를 빼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9월달에 우박 피해가 왔어요. 우박 피해는 뭐요? 착과 피해도 있고 낙과 피해도 있어요. 먼저 착과 피해만 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착과 피해 구성률에서 우박이 10% 피해가 있을 때요. 그럼 이제 우박이 오고 그 다음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는 낙과하고 고사나무만 피해가 있었대요. 그러면 태풍은 두 번째 사고잖아요. 두 번째 사고니까 이 낙과 피해 구성률 곱할 때 이미 앞에 우박에서 10% 입은 착과 피해는 어떻게 해요? 맥스 A 10%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감수량 산정할 때도 이미 착과 피해, 우박 피해로 입은 착과 피해 10%는 이 맥스 A로 빼줘야 되겠죠. 왜? 두 번째 사고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수량을 산정할 때 착과 감수량이다, 낙과 감수량이다, 고사나무 감수량을 산정할 때 동차 사고라고 한다면, 동차 재해라고 한다면 맥스 A를 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고가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을 수 있죠. 1차 사고 때 이미 착과 피해가 있고 2차, 3차 사고를 가지고 오는 재해라고 한다면 이전에 첫 번째 착과 피해 구성률의 맥스 A는 무조건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차 사고냐 이어지는 연속 사고냐 이어지는 1차, 2차, 3차 사고냐 꼭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거. 포복자는 그게 관건이에요. 문제를 넣으면 엄청 쉽게 나올 거예요. 엄청 쉬워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착과수에다 계단 가중 곱해주고 수학량에다 미보상 주수의 수학량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착과량에다가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 수학량으로 전체 착과량을 먼저 구해버리고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아주 쉽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낸다고 한다면 동차 사고를 한꺼번에 내느냐 아니면 1차, 2차, 3차 사고를 내가지고 착과 피해 구성률 할 때 이거 맥스 A 값을 빼주느냐 안 빼주냐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칠 수 있는 가망성이 훨씬 크더라라는 겁니다. 또는 이럴 수 있죠. 내가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착과량 알아냈죠. 미부상 주수하고 전체 착과량 알아냈어요. 이후에 착과수 조사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뒤로는 없었어요. 뒤로는 없었어. 없었어. 그런다면 우리 과수원의 수학량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은 평년에서 이 착과량만 뺀 게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포복자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종합과수하고 다르게 수확 개시 전 사고, 수확 개시 후 사고를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포복자도 수확 개시 전이 있고 수확 개시 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계산한 게 수확 개시 전이 될 거고 이 감수량의 합을 산정하는 이 과정이 수확 개시 후 과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실은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가 같이 들어있다. 포복자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포복자 다시 수확량 정리합니다. 착과량에서 그러면 사고당 감수량의 한만 빼면 원래 착과수 조사했기 때문에 몇 개 달려있지 착과수 이미 조사했어. 이 착과량에서 이제 몇 개 떨어졌지 사고당 감수량의 한만 구하면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은 산출이 돼요. 수확량 산출이 됐다고 한다면 평년에서 이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고 평수 미평 비율이 나오고 보험금은 산정될 거다라는 원리가 지금 요 원리예요. 맞나요? 수확량 산정했으니까 평년에서 수확량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했더니 미보상 감수량이 됐어요. 그럼 평수 미평에서 비율을 구해요. 가피자에서 보험금을 산정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착과량은 어떻게 구하니? 라는 거죠. 착과수 조사했기 때문에 착과수에다 계단 가중을 곱해요. 미보상 주수는 감수량으로 따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수확량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 대한 수확량도 같이 계산해 줍니다. 미보상 주수는 수확량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에서 우리 농가 가수원의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 줍니다. 그래서 착과량을 산정했어요. 여기에다 감수량의 합을 뺄 거예요. 감수량의 합에는 착과 감수량이 있고 낙과 감수량이 있고 고사나무 감수량이란 게 있습니다. 착과 감수량은 착과수에다가 가중에다 착과 피해 구성률 곱해줄 거예요. 1차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맥스 A 맞나요? 낙과 감수량은 낙과수에다가 과중 낙과 피해 구성률의 맥스 A 1차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고사나무 감수량은 내가 이번 해차에 죽은 고사나무에만 자, 여기 착과수 구할 때 주당 착과수 구했죠. 여기 낙과수 산정할 때 주당 낙과수 산정했죠. 두 개 가지고 와요. 또 여기도 과중을 곱해요. 나무는 100% 피해로 봅니다. 1차 사고가 아니라면 맥스 A. 자, 이때 금차 피해 구성률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현재 조사한 피해 구성률이 이게 금차죠. 이게 금차. 금차고 만일에 이게 1차 아니고 2차, 3차라고 한다면 맥스 A 빼더라. 이때 맥스 A는 기사고 1차 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1차 사고의 착과 피해 구성률이더라. 그 중에 최고값을 가져오는 거야. 됐나요? 과중은 제가 다르다고 했죠. 똑같은 품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조사했어요. 제일 조사값 첫 번째 조사한 최초 조사값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해가지고 종합과수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과수 들어가 볼게요. 자, 종합과수에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 일단 비가림 과수 손해가 있네. 왜? 비가림 과수가 포함되는 게 포도가 있잖아요. 복숭아 자두는 아니죠. 포도가 비가림 과수에 포함되죠. 복숭아 자두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고 포도는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죠. 이미 우리가 배우고 왔어요. 수확감소는 수확이 줄었을 때 보험금 줄게. 비가림 과수는 비가림 시설 안에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재배하면서 시설 안에 재배를 하면서 수확이 감소되었을 때 또는 비가림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 줄게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을 먼저 이해하는 게 빠르겠네요. 포도, 대추, 참다래, 비가림 과수죠. 포도, 대추, 참다래만 비가림 과수고 나머지는 모두 수확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포복자, 그다음에 참다래, 밤호유, 밤호두 유자,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모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빠져있는 거 여기에서 복분자, 그다음에 무화과, 복분자, 무화과 우리 배우고 왔죠. 종합위험, 수확전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잖아요. 수확전 종합위험이죠. 그 다음에
감귤, 그다음에 오디가 있죠. 이거는 과실손해 방식으로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이제 전체 이제 포복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착과량을 구할 때 그러면 아까 어떻게 구했나요?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했어요. 맞나요? 이 착과수는 주당 착과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했어요. 이렇게 해서 착과량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착과량을 구한다는 거는 개당 과중도 알아야 되고 주당 착과수도 알아야 되는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복자, 사과배, 단감, 뜰분감처럼 주당 착과수도 알아야 되고 과중도 알아야 되는 품목은 어떤 거냐? 결국은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과중을 곱해서 착과량을 산정하는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복자는 방금 배웠죠. 그다음에 참다래가 그렇고요. 밤, 유자, 호두는 모두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과중을 곱해서 어떻게 착과량을 산정해요. 우리 참다래 셀 수 있잖아요. 밤 몇 개 달렸는지 셀 수 있죠. 유자 셀 수 있어요. 호두 몇 개 달렸는지 셀 수 있어. 세는 게 가능한, 수세기가 가능한 품목들은, 착과수 조사가 가능한 품목들은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해서 착과량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달리고 조그만 것들 있죠. 너무 많이 달려있는 거는 나무에 몇 개가 달릴지 세기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그 나무 전부 틀어가지고 이 나무에 몇 그램이지 이 나무가 바로 착과량을 산정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굳이 착과수가 몇 개지 과중조사에서 과중이 얼마지 해서 착과량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무 틀어가지고 이 나무의 무게가 얼마지? 한 나무에? 그러면 한 나무의 무게가 얼마지? 바로 착과량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잘잘해서 조금만 해서 세기가 힘든 것들, 따서 세기가 힘든 것들, 그냥 보고 세기가 힘든 것들은 바로 다 수학해가지고 착과량을 알아내버립니다. 그런 거 조그맣고 세기 힘든 거 생각해보세요.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도 넝쿨이라서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런 거 세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다 따가지고 무게를 재갖고 착과량을 바로 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몇 개 달렸지 착과수 조사 따라하고 과중조사 따라하지 않고 바로 틀어서 바로 무게조사만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너무 조그맣고 작은 것들은 수세기가 힘들어서 바로 틀어서 무게조사를 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가 그래요. 하지만 우리 앞에 요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밤, 유자, 호두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과중을 곱한다는 거야. 근데 다시 조금 더 세분화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먼저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세에서 착과수를 가지고 착과량을 산정하는 게 있고 바로 착과량 무게를 산정해 버리는 게 있네. 먼저 큰 거를 먼저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자, 착과량을 산정할 때도 매실, 대추, 살구는 한 나무를 틀어가지고 이 한 나무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개 우리 표본 주수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표본 주수가 막 5주다 하면 5주 나무 다 틀겠죠. 틀어갖고 5주 나무의 무게를 다 잴 거예요. 그럼 한 주 나무의 무게가 얼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한 나무에 얼마만큼 무게가 나가요를 알 수 있는 주당 착과량을 알 수 있죠. 주당 착과량을 안다고 하면 여기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과수원의 전체 착과량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 자체가 착과량이니까요. 그래서 이 주당 착과량을 알면 여기다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과수원 전체의 착과량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매실, 대추, 살구는 주당 착과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라서 주당 착과량이란 것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넝쿨가예요. 넝쿨가. 그래서 한 나무에 이 한 나무를 다 틀어가지고 여기에 무게가 얼마지? 이걸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한 나무를 찾기도 힘들어요. 넝쿨가라. 그래서 이 오미자 같은 경우는 표본 구간이란 것을 따로 정해요. 따로 정해.
그래갖고 표본 구간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 정해요. 몇 미터 정해. 길이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에 있는 거를 다 따서 무게를 잽니다. 표본 구간을 따로 산정해요. 표본 구역을 산정해요. 구역. 그래서 이 길이에 해당되는 무게를 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아니죠. 한 주, 두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미자는 착가량은 착가량인데 이 길이에 해당되는 무게를 산정한다고 해서 미터당 착가량. 길이를 잰다고 했잖아요. 표본 주가 아니라 표본 구역이 길이로 간다고요. 길이. 이렇게 지주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넝쿨가예요. 이 지주대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오미자는 유인틀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구역을 나중에 어떻게 정하냐면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몇 메타 이렇게 정해요.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몇 메타. 그러면 이 길이에 해당되는 무게를 조사해서 무게 딱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에 해당되는 미터당 착가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당 착가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건 매실, 대추, 살구가 되겠고 주당으로 하지 않아 오미자는 표본 구역이란 걸 따로 산정해. 이 유인틀이 막 엉켜져 있어. 유인틀 안에서 한 나무를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표본 구역을 산정해. 그 표본 구역이 이 유인틀의 길이 방향으로 몇 미터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요. 그래서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터당 착가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그다음에 착가수도 한 점 볼게요. 한 나무에 몇 개가 달렸지라고 알 수 있는 거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는 전부 우리가 가져가서 개수기 갖고 세요. 한 나무 몇 개지? 그래서 표본주가 5개인데 한 나무에 한 500개는 전부 5개에 500개는 달렸더라. 그러면 한 나무에 100개가 달렸네. 이렇게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참다래는 우리가 실제로 참다래 조사를 가면 막 사방으로 참다리도 넝쿨가거든요. 일종의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막 한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막 뻗어가. 또 옆에 나무가 또 옆으로 막 이렇게 뻗어와요. 그래서 이 한 나무의 가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세기가 너무 힘든 게 참다래예요. 마음대로 엉켜. 오히려 포도도 넝쿨가처럼 이렇게 가지만 포도는 가서 금방 구분이 돼요. 그렇게 많이 안 엉켜 있어. 구분이 금방 돼. 겹쳐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세해요. 그래서 가서 구분해서 착가수를 셀 수 있어요. 하지만 참다래는 그렇지 않아요. 무수하게 옆에 가고 엉켜 있어서 참다래 역시도 이렇게 표본 구간을 따로 정해요. 표본 구역을. 그래서 이 표본 구역에 있는 참다래만 몇 개지라는 것을 세요. 셉니다.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방향으로 몇 메타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참다래는 내가 저 위를 쳐다보는 이게 이제 위 막 이렇게 나무에 있는 지붕이라고 한다면 요 나무에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요. 표본구간을 따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사다리꼴 형태로 정했다는 얘기는 이 사다리꼴 넓이에 해당되는 착가수를 여기에 있는 걸 다 센다는 얘기예요. 넓이에요. 넓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면적 단위가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참다래 같은 경우는 이 한 나무로 계산하지 않고 면적당 계산해서 몇 개지라는 것을 산출해내요. 그래서 주당 착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미터당 착가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분해야 될 거는 앞에서는 계속해서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종합가수 포복자는 어떻게 달라요?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르고 조사는 조금 어떻게 달라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에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종합가수 안에서도 착가수를 가지고 착가량을 계산하는 게 있고 착가수를 세기 힘들어서 바로 착가량을 바로 가지고 가는 것도 있구나. 착가수를 가지고 가는 게 포복자, 참다래, 밤, 호두, 유자구나. 착가량 셀 수 없는 것은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나무에 몇 개지를 셀 수 있는 것은 참다래를 제외하고 다 셀 수 있어. 하지만 참다래는 넝쿨가처럼 위에 막 엉켜 있어서 한 나무를 세기 힘들어서 이렇게 구역을 따로 정해서
사다리꼴 모양 구역을 정합니다. 구역을 정해서 요 단위 면적 안에 들어있는 착가수가 몇 개지라는 걸 세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착가수 그죠? 1제곱미터죠. 단위 면적당 착가수의 개념을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매실, 대추, 살구는 한 나무에 얼마만큼 무게가 되지 셀 수 있지만 오미자는 나무 개념이 아니고 넝쿨가기 때문에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몇 미터 이렇게 해서 표본 구역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이 미터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주당 착가량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미터당 착가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착가량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착가수에다가 과중 곱하면 착가량이 나올 거고 매실, 살구, 대추는 바로 주당 착가량에서 조사 대상 주수 구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주당 착가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의 과중을 곱했겠죠. 그럼 여기는 주당 착가량에서 조사 대상 주수만 곱하면 바로 착가량이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참다리도 좀 다르겠죠. 참다리는 미터당이기 때문에 자기 면적도 곱해주겠죠. 여기에 면적을 곱해줄 거란 얘기죠. 있나요?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주당 착가량은 지금 이제 이미 했죠. 지금 주당 착가량 했기 때문에 주당 착가량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이거는 미터당 착가량에서 조사 대상 주수하면 전체 우리 과수원 이 농가의 착가량을 알 수 있더라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선은 큰 틀을 먼저 한번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착가량을 산정할 때 착가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착가량을 가지고 하는 게 있네. 세기가 힘든 것들은 착가량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이제 포복자 들어가면서 조사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어떻게 조사해요?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조사 종류와 현지 조사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산정하는 산정식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 시간 오늘과 이 앞 시간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총괄이었구나, 총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가는 과정으로 강의를 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뭐 포복자 내용 보험금 산식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왜 나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라고 해도 그거는 정말 상세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포복자에 관한 상세 내용은 이제부터 조사 종류가 어떻게 있어요?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조사 방법을 통해서 보험금 산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 가지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